오늘은 단수지벽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마렵에는 외척이 득세를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인데 비운의 황제로 꼽히는 그 에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살에 등극해가지고 7년간의 정치를 하면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단수지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 그 말을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동성애에 대한 역사는 한국이나 중국에 모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에제가 어린 시절에 동현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자의 집에서 사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에제가 등극을 했어요. 동현도 이제 덩달아서 낭관이라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낭관이 뭐냐 하면은 물식의 그 작용률을 관찰한 후에 지금 시간을 황제한테 고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현이라는 이 신하가 나이도 어린데 남자이면서도 얼굴이 여자처럼 아주 곱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에제가 보고서 한눈에 반해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애가 날로 심해서 황문관이라는 벼슬을 시키기도 하고 두마도이라는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또 금은보화를 많이 줍니다. 동현의 아버지도 광록대부라는 벼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 내신들조차도 어린 동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다. 동현이 그 마음씨도 착하고 또 황제의 그 비율을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는데 휴가 같은 걸 주어도 가지를 않았어요. 나가지를 않고서 항상 황제 곁에서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기고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는 휴가를 주는데 5일 일을 하면은 하루씩 휴가를 줬다고 그러고요. 후나라,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때는 열흘 정도 일을 하면은 하루를 쉬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와 동현이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는데 황제가 그 800개를 하고서 낮잠을 잤는데 황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자기 그 용포 소매자락이 동현이 누워서 이렇게 베고 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동현이 깨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가위로 용포를 잘랐어요. 동현이 깨지 않도록 여기에서 단수지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에제가 얼마나 동현을 사랑했던지 동현의 처가 있었는데 처가 궁중에 무상 출입을 하도록 하고 동현의 여동생을 데려다가 비빈을 삼고 벼슬을 높여가지고 대사마라고 하는 벼슬을 주게 됩니다. 벼슬을 주게 되는데 다른 신하가 공이 있으면은 그 공에다가 첨가해서 이 공적을 첨가합니다. 동현이 이런 공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다. 이래가지고 벼슬을 높여주는데 대사마라고 하는 벼슬은 군권을 총괄하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궁궐을 하나 또 따로 지어서 동현이 거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릉을 조성하는데 에제의 왕릉을 조성하는데 동현이 그 능 옆에다가 나중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능을 조성을 했는데 아주 호화스럽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현이 거처할 집을 지어가지고서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연찮게 그 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현도 이 조짐이 이상하지 않냐 이러고 그런데 몇 달 뒤에 에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에제의 할머니가 태비였었는데 90이 가까운 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조카인 그 왕망한테 모든 장례 절차를 밟게 하고
그동안 그 별다른 공의 없이 황제의 총애를 받던 동현을 문초를 하게 됩니다. 문초를 하는데 동현은 아는 게 없어요. 황제 모시는 것만 잘하지 다른 거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탈관직을 시켜가지고 집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황제가 정치를 하는데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하고 또 남녀간의 이런 그 질서 그런 것을 문란시켰다. 이래가지고 동현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동현은 자살을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데 그 재산이 그때 당시에 40억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닌 그 황제가 그 동성애에 빠졌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 거기에 단수지백이라고 하는 고사정 서가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만 있었는가? 한나라 초기에도 황제가 동성애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문제 시절인데 등통이라는 사람을 사랑을 했어요. 등통한테 줄 게 재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았어요. 광산 채굴권도 주고 철광산 채굴권을 줬는데 그 철을 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제조해서 유통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어느 날 관상가가 효문제를 만났어요. 효문제하고 그 등통이 있는 자리에서 등통은 이담에 굶어 죽을 상이다. 효문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등통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계속 재산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 효문제가 죽고 나서 다른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해가지고 이 등통의 재산을 전부 몰수를 합니다. 몰수를 하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총이라는 표현으로 이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수지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